2022년 1월 6일 암호화폐 개수에 집중하자.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 나스닥은 마이너스 3% 이상 하락하였고 비트코인도 하락하여 1월 6일 현재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5,300만 원 정도, 이더리움은 420만 원 정도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작년 플랫 B의 예측대로 비트코인이 2021년 12월 말에 1억 6천만 원에 다다르면 그것으로 좋은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직 내가 원하는 개수를 많이 모으지 못했는데 조금만 더 늦게 오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이다. 이런 나의 바램 때문인지 비트코인은 해가 바뀌었는데도 위 플랜 B의 예측가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어, 이럴 때일수록 암호화폐 개수를 모아가는데 집중을 하여야 할 것 같다. 여전히 이 시장이 초기 시장인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기에 매일매일 일정 금액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메이저 코인을 사 모으고 있다. 이렇게 노봇과 같이 기계적으로 모은 뒤 매월 말일에 스테이킹을 위해 하루 인베스트와 넥소 등 시파이로 전송을 하는데, 업비트 전송 수수료는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다. 비트코인의 경우 0.009 BTC 하나로 약 5만 원, 이더리움의 경우 0.018 이더리움 하나로 약 8만 원이다. 그래서 이번 달 1일부터는 업비트에서 전송 속도가 정말 빠르면서 출금 수수료가 현재 약 3원뿐인 스텔라 루멘을 구입하여 이를 바이낸스로 바로 전송 후 바이낸스에서 BTC 시장과 이더리움 시장에서 바로 매도를 하는 방법으로 모아가고 있다. 바이낸스 출금 수수료는 비트코인의 경우 0.005 BTC 하나로 약 2만 6천 원, 이더리움의 경우 0.005 이더리움 하나로 약 2만 2천 원이므로 업비트보다 훨씬 저렴하다. 그리고 바이낸스의 경우 1개월간 모아가는 과정에서 자유예금에 넣어두고 APY 3% 이자를 비트코인으로 수령할 수 있기에 업비트에서 1개월간 그냥 썩혀가며 모아가는 것보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트래블 룰의 시행으로 앞으로 국내 거래소에서의 출금이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될 때까지 해 보려고 한다. 송금 수수료가 무료가 될 수 있다는 FTX 거래소에도 가입해 보고,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도지코인을 스테이킹할 수 있는 후오비 거래소에도 가입해 보며 요즘 들어 '암호화폐 관련 공부는 정말 꾸준히 하여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알고란 TV에 출연한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의 "시즌 종료라는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진 느낌이다.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인 2024년까지 낮은 가격에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기 때문에 시세에 신경 쓰지 않고 개수에 집중하면 될 뿐이다. 하지만 하락장에서의 이런 장기 투자 마인드를 계속 변치 않은 채 가지고 가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기에 유튜브 어슴새벽님의 최근 컨텐츠 내용을 반복하여 듣고 있다. 그 내용의 요점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투자란 빨리 돈 벌려는 욕망을 버리는 것임.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대부분 단기 매매를 하기 때문이다. 단타 재능을 가진 자는 소수다. 첫 번째 반감기 이후 고점에 물렸더라도 하락장에서 꾸준히 매입하면서 버티면서 평균 매입가를 낮췄다면 9년 정도 후인 현재 시점에서 약 10,000%의 수익률을 달성하였다. 돈은 쉽게 벌기 어려운 것이다. 2. 시즌 종료에 대한 두려움, 부의 바구니. 작년 5월에도 시즌 종료라는 말은 나왔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런 하락 시점은 모두 기회였다. 달러는 계속 지켜나오고 있으므로 이를 담을 부의 바구니는 더 커져 나갈 것이다. 선진국가 금융기관들 이제 암호 시장에 진출하였다. 앞으로 더 파이를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 설사 시즌 종료로 물렸다 하더라도 기회가 온 것 아닌가? 난 이 시장에 들어와서 엄청난 경험을 쌓고 평단가를 낮게 매집해 놓으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다음 사이클부터는 엄청나게 빠지고 대하락에 하락이 오더라도 늘 수익인 상황이 오게 된다. 이를 이해하고 나면 시즌 종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다. 3. 기회비용 10배를 벌 수 있었는데.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에 투자했다면 10배가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 이러면 긍정의 기운이 없어지고 부정의 기운이 가득 차게 된다. 기회비용이라는 것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4. 상대적 박탈감 최고의 결과값과의 비교.
바닷물을 마시는 점점점. 삶과 비슷한 맥락. 내가 누나 코인에 몰빵했다면 이런 생각. 결국에 좋은 코인을 분산으로 투자해 놓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선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올라갈 것이다. 바닷물을 끝없이 마시면 마셔도 갈증이 나듯이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는 것은 스스로의 투자 습관을 혐오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5. 스타벅스 커피. 암호자산 시장에서의 가치와 가격의 개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5,000원짜리를 어느 날 2,500원에 팔 경우 사람들은 줄을 서서 사 먹을 것이다. 이것은 스타벅스라는 가치가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투자 시장에서는 퍼드 뉴스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하락하며 하면 가치 또한 하락하였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6번 암호자산 태풍. 위험해 보이는 암호자산 시장. 하지만 실제론 어, 암호자산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심하고 24시간 움직이다 보니 언론들이 매우 위험한 시장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과거 차트를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느 자산 시장군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하여 큰 폭으로 올라갈까? 태풍처럼 위험해 보이지만 태풍의 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각종 코인 퍼드 뉴스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전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달러의 가치가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고 달러가 이렇다는 것은 원화는 더더욱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 세상에서 자산을 지키는 길은 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이 안에 들어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 단기적으로 괴로움을 겪기 싫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는가? 다 가질 수 없지 않은가? 6개월, 1년 이상을 마음고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이겨내야 대중들이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갈 때 내가 극소수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극소수의 포지션이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 싼 가격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 이 미래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간절하게 돌아가고 싶은 과거의 한순간이 될 것이다.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다고 믿는다. 정말 힘들지만 자기 확신을 갖고 고통 속에서 이겨내야 그 소수의 사람들만 돈을 벌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투자가 바로 크립토 투자이다. 6번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7. 기회와 증명. 기회와 증명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의 순간에 증명을 요구한다. 예컨대 비트코인이 10,000달러를 뚫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당시 왜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지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증명은 그 누구도 해주지 않는다. 증명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기회의 순간에 증명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나면 역설적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는 증명이 아닌 늘 공포가 있다.